안녕하세요 여러분. 찐남매와 함께하는 핵사이다 인생 리얼 고민 상담쇼 찐남매 사이다의 찐동생 문화예술감독 임영석 영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민은 반으로, 기쁨은 2배로, 경제 고민부터 인생 모든 고민까지 함께 나누는 찐남매 사이다의 찐누나 부동산 박사 이여정입니다. 사실 뭐 찐남매 사이다 지금 팟캐스트 네. 저희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블링 아닙니까? 왜 갑자기 욕을 하고 계시나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 찐남매 저희 그 큰언니라고 이제 호칭을 할 건데 저는 이제 명쌤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네. 찐남매 사이다라는 팟캐스트를 시작할 때 저희가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의 호칭이 뭐가 좋을까? 찐남매. 그러니까 남매 저희가 이제 남매잖아요. 위아더 올드니까 네. 저희가 사실 저희는 찐남매고 네. 엄마도 똑같고 아빠도 똑같고 같죠. 그래서 그래도 다르신 분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제 같은 상황이고 그제 뭐 다르다 하더라도 남매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또 국적이 다르다 하더라도 남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 형제를 다 떠나서 어쨌든 네네. 남매가 근데 되는 호칭이 좋죠. 네, 영어로 저희가 남매님들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올드하니까 그렇죠. 영어로 찾아보니까 이 남매라는 단어가 시블링. 시블링. 네, 시블링. 좀 어렵네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발음이. 네, 제가 그렇죠. 이 그 핵사이다 발언을 좋아하고 또 이렇게 센 발음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블링이라는 그 호칭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전국에 있는 시블링들, 해외 동포 여러분 시블링들과 함께 첫 팟캐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저희 우리 이 박사님이 좋으신가요? 큰언니가 좋으신가요? 큰언니로 네, 큰언니. 저도 남자인데 큰언니라고 하기가 좀 그런데 그냥 호칭이니까. 네, 호칭이니까. 근데 예전에는 정말 예전에는 남자분들도 누나들한테 언니라고 했대요. 그다음에 남자 원래 누나들도 그랬어요, 맞죠. 제가 중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지나서 중학생 때까지 제가 키우다니까 네. 언니라고 했어요. 네, 언니 얘기해 줘요. 네. 어떤 목적이 있나요? 그 팟캐스트 사실 잘 모르지만 저도 어렸을 때 한때 꿈이 라디오 DJ였습니다. 네. 너무 좀 기본적인 얘기지만 근데 그 사실 누구쯤은 그런 꿈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도전하고 싶어서 명쌤이 팟캐스트를 하자고 할 때 제가 네. 오케이를 한 이유입니다. 팟캐스트 이제 우리 큰언니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이유 없이 좋았어. 라디오 같은 거구나. 네네. 팟캐스트라는 거는 라디오구나. 라디오? 그럼 라디오 DJ? 어렸을 때 꿈 해보고 싶었어. 네. 요게 단순한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네. 두 번째가 있나요?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뭐 DJ 꿈을 한번 해보고 싶은 도전이죠. 도전. 근데 네, 도전. 2025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는 더욱더 과거도 물론 열심히 살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내 인생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해보자. 그래서 과거에 하고 싶었던 지금 라디오 DJ, 이 팟캐스트를 하는 도전을 시작으로 네.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일을 먼저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 뭐 언 나이를 뭐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대충 이제 뭐 목소리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뭐 공부도 하고 돈도 벌어보고 사회생활도 오래 해서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가 힘든 분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살다 보니 이런 기회가 있다면 하면 해보자 해보자. 라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뭐 열심히 살아서 성공이란 조그만 단어도 제 인생에 작은 성공도 있었고 사업으로 실패도 해봤고 작은 성공 후에 따라온 큰 실패. 저만 알죠. 진짜 감기가 걸려서 그래서 인생의 굴곡을 겪어온 인생의 선배로서 큰언니로서 네네. 제가 그냥 팟캐스트에 제 과거의 경험을 그리고 앞으로의 경험으로 함께 얘기해보고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되었다. 저는 사실 팟캐스트가 처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의 목소리를 아마 다 들으실 텐데 제가 명상 팟캐스트 안 어울리네요. 코로나 때 제가 처음 말씀드린데 명상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다가 제가 마음이 힘들어서
명상 그 가이드라고 하죠. 그걸로 도움을 받아서 이거는 너무 필요하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명상 가이드를 해드리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10분짜리 부정적인 생각을 없앤다든지 이제 이거를 시작했어요. 했는데 제가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명상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안 하고 더 이상 명상을 듣지 않아. 그러니까 그 명상 가이드님들이 꼭 하시는 분 얘기가 뭐냐면, 제 명상을 들으시고 힘드신 분들은 치료가 되시고 마음의 케어가 되신다면 더 이상 안 들으시는 날이 오시길 바랍니다. 이게 명상의 목적이거든요. 명상을 아플 적에 해봤죠, 과거에. 네네. 정말 좋은. 저는 사실 이름을 바꿀 뻔했다는 이 명상으로. 그런데 어쨌든 치유가 돼서 팟캐스트를 도움이 되고자 해봤는데, 요거는 너무 정적이라 저랑 좀 안 맞고, 이번에 팟캐스트를 왜 시작을 하게 됐냐. 사실은 혼자 하는 거보다 누나랑 하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는, 저는 사실 해외 살이가 7년째잖아요. 그죠? 어디서 살았죠? 베트남, 네네. 해외에서 살기 시작한 지 7년이 됐고,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오면서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할 때 이 한국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외국에 있으면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더 답답해요. 그죠? 그 다음에 친구들, 외국 친구들, 해외 친구들을 만났을 때 너무 창피해요. 한국이. 그래서 지금 2025년 새해 초반인데 이제 다 아시잖아요. 말 안 해도. 나라가 어수선하고 분위기가 다운돼 있고,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한 거죠. 제가 7년 전에 한국을 떠날 때 분위기가 다운되면 돌아온다. 다시 분위기가 다운됐기 때문에 지금 이 팟캐스트를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답답한 시간에 우리가 그럼 어떤 팟캐스트를 해야 될 것이냐. 저희 팟캐스트의 주제가 뭔가요, 그러면? 주제는 그냥 인생에 대한 고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래도 경제적인 고민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거보다는 인생이 삶에 대한 나의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눠보면 그 고민이 반으로 줄지 않을까? 그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슬로건이 고민은 반으로, 기쁨은 두 배로. 네. 저희 팟캐스트 찐남매 사이다의 슬로건입니다. 이 슬로건을 지키기 위해서, 첫째, 저는 명상에도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마음이 힘들 때 얘기를 터놓을 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터놓을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특히 저는 형도 있고 누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을 터놓을 때 어쩔 때는 형이 편하고 어쩔 때는 누나가 편하고, 동생은 없지만 또 어쩔 때는 동생들한테 터놓을 때도 물론 있죠. 사회 동생들. 그래서 저희가 진짜 남매처럼 청취자분들한테 고민도 들어보고, 그쵸? 또 저희 고민도 얘기하고 이랬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은 고민이라는 게 꼭 이런 관계, 사랑, 뭐 연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제적인 고민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재테크, 제가 한국을 이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집도 구해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돈도 더 벌어야 되고 많은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많죠. 한국은 경제적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벌어도 보시고 잃어도 보신 저희 부동산학 박사 출신의 저희 친누나 이여정 박사, 그 큰언니께서 경제적인 어떤 조언을 맡아주시면 어떨까, 이래서 사실은 제가 하자고 했죠. 그렇죠. 근데 뭐 제가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부동산의 전문가로서 부동산을 알려면 경제적인 흐름과 같이 맞춰서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뭐 사연들, 고민거리들, 그런 거에 대한 것들도 서로 고민해 보는 시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경제적인 것 중에 부동산을 네. 전공했고, 또 부동산 뭐 자산 관리라든지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혹시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많이 물어봐 주시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사회 경험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 메인 일은 이제 쇼 연출, 방송 연출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방송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재밌고, 인간관계,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건 사실 인간관계거든요. 그렇죠. 제 동생이지만 어쨌든 우리 명쌤은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죠.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뭐 전문 용어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첫 새해, 지금 저희 첫 방송이 아마도 지금 신정 구정이죠. 구정 이후에
첫 방송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첫 다짐이잖아요. 새해 그쵸. 다짐. 새해 계획이나 플랜이 있으신가요, 우리 큰언니는? 그쵸. 뭐 2025년 항상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다짐을 하고 또 계획을 맨날 세우지만 1년 지났을 때 그걸 뭐 다 완성을 했느냐 아니면 다 계획을 한 만큼 한지는 모르겠지만 작년도에 제가 2024년도에는 제가 큰 마음을 다짐을 먹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세웠더니 거의 달성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2025년도에는 저도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첫 방송한 이 팟캐스트를 한번 열심히 해보자. 제가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것도 많이 있고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그런 분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게 제 첫 번째 다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나 더 시작을 해요. 제가 부동산이 아닌 제 새로운 사업을 좀 더 제가 성공하는 기준이 좀 낮게 잡아서 새로운 걸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멍쌤은 어떤 다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누나를 잘 보필하자 이런 다짐 그죠. 정도? 거짓말이고요. 저는 사실 저는 이렇게 원래 다짐 같은 걸 잘 안 해요. 새해 계획을 세워봐야 어차피 물론 이제 플랜은 있죠. 뭐 예를 들어 2025년은 전체적으로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저는 작년에 이제 그 디터양이라는 베트남 방송에서 그 TV 예능, 한국을 소개하는 TV 예능 여행 프로그램 그거를 했는데 시즌2까지 했고 지금 한국에서 방송을 시즌2 아마 나갈 거예요 아마. 예, 근데 하게 됐죠. 저는 네. 이제 내년에는 저 한국을 알릴 수 있는,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해보자. 그게 첫 번째 저의 다짐이고, 두 번째는 저 또한 이 팟캐스트. 저는 이렇게 소소하게 소통하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하긴 했는데, 오프라인에서만 많이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고민해주고, 또 진짜로 저는 선한 영향력을 믿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 무슨 일이 있대, 어떻게 빨리 해결을 같이 해보자,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이 시블링 크루들이 많이 생기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청취자가 지금 첫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걸 들어주신 분들이 바로바로 고민을 첫 회에 사연을 올릴 수가 없어서 제가 지인들한테 고민을 한번 올려봐 줘라. 제 지인 중에 건강맨이에요, 닉네임이. 네. 일반 새해를 맞아 건강한 습관을 갖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추천해 주세요. 건강한 습관. 습관? 네. 그러게요. 이제 나이 들수록 건강을 많이 생각하는 나이가 됐죠. 근데 습관을 바꾸는 거는 되게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습관 중에 건강에 대한 습관, 음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한 말씀 되게 어렵게 되게 지식적으로 한다. 건강 지금 음식이요. 사실 저희 음식 많이 바꿨죠. 그렇죠. 네네. 건강 습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음식 같아서. 음식을 그럼 어떤 식으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뭐 요즘엔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알잖아요. 그런데 저 또한 그게 바꿔보니까 일단 야채와 과일식으로 조금은 육류를 좀 줄이고, 어제 그다음에 순댓국 드셨잖아요. 어쩌다 한 번은 감기가 걸려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플 땐 남의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그리고 와, 진짜 우리 할머니 살아계실 때 그 얘긴데 네. 아플 때 남의 고기 먹어야 된다고. 유언 중에 하나신데, 네, 그래서요. 과일식으로 바꿔라. 그거 두 번째는 탄수화물 줄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밥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밀가루도 좋아하고, 근데 탄수화물이 왜 나쁜지 이해를 첫째 못했고, 탄수화물이 나쁜 게 아니고 저질의 탄수화물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쪽은 또 제가 선수잖아요. 그쵸? 제가 생체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밸런스가 중요하죠. 3대 영양소, 그죠? 그거를 잘 맞춰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당 스파이크가 올라가고 이 혈액에 이런 게 안 좋잖아요. 어쨌든 막 이 정보들은 너무 많아요, 지금. 근데 이분이 얘기는 뭐냐, 습관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럼 습관을 어떻게 바꾸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도 좋아하시고 그잖아요. 네. 탄수화물 중독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떨 때? 그죠. 바꿨죠, 지금은. 밥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우리 큰언니는. 네. 바꿨죠. 어떤 식으로 바꾸셨어요? 어떻게 그 습관을 바꿨느냐? 이분의 고민은 그거거든요, 지금 습관.
왜냐하면 정확한 지식이 없을 때는 바꿔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데 내가 진짜 안 좋구나를 몸으로 느끼고 났을 때 제가 몇 년 전에 너무 많이 아팠잖아요. 네네. 너무 많이 아프니까 몸이 너무 아프니까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몸이 아프니까 할 수 없이 정확한 지식을 의사 말은 제가 또 잘 듣잖아요. 그쵸. 의사 선생님, 되게 잘 들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 잘 들어서 그분 제가 저를 또 말씀해주신 의사 선생님의 조언으로 탄수화물을 줄이게 됐죠. 지금은 정말 많이 안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 이 큰언니 같은 경우도 건강 염려증이라고 하죠. 몸이 아파서 죽는 것보다 건강이 염려하다 죽는 경우가 많았던 사람이고, 근데 이분의 그러면 결론은 그거예요. 이 조언은 습관을 바꾸려니까 일단 자기가 아파봐야 그런 바꾸는 얘기 거야. 해주면 그런 얘기는 이렇게 세게 할 수는 없지만 예. 아프기 전에 바꿔라.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경험하신 분들이 진짜 제일 많이 바꿔요. 왜냐면 아파 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그걸 모르는 거죠. 저는 사실은 통풍인이거든요. 예. 너무 아팠지. 근육이 많은 사람들, 예전에 제가 운동 한창 할 때는 그 다음에 단백질 파우더 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통풍이 많아요. 근데 저는 또 술을 좀 먹던 편이었어요. 이 관계를 잘하는 아주 사람이었어요. 많이. 근데 그 이후에 저한테 온 결론은 통풍인. 그래서 어떻게 바꿨느냐, 저도 사실은 그 과일식, 그 다음에 레몬물 뭐 이런 걸로 많이 바꿨었죠. 지금 한국은 레몬물 유행이잖아요. 그쵸. 근데 베트남은 짜잉 있잖아요. 좋은 짜잉물. 많이 먹었죠. 짜잉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는 습관, 그다음에 건강 습관 중에 저는 제 건강을 지켰던 거는 물이었던 것 같아요.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 저도 그게 물을 여자들이 잘 많이 못 마신대요. 왜요? 안 마신대요. 화장실 가는 거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 물을 안 먹었을 때 탈수가 스트레스로 오니까 나중에는 물을 많이 먹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커피를 많이 먹을 수는 있는데 차나 그냥 생수를 먹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라서. 커피를 한 잔 먹었을 때 원래는 1.5배나 2배 물을 마셔주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안 이뇨작용이 됐죠. 있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근데 요즘은 물을 좀 많이 마시는 편이고 그런 것들을 습관을 바꾸려면 어렵다고 하는데 아파 보지 않기 전에 진짜 정확하게 이 친구한테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게 결론은 중요하다. 아파봐라. 아프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진작장 바꿔 그냥. 그렇지.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아프기 전에 바꿔라. 오케이. 두 번째 사연이거든요. 네네. 두 번째 사연은 읽어주시겠어요? 너무 짧지. 글씨가 너무 작아요. 노안이 왔어. 노안이 왔어. 제가 럭쌤이 읽을게요. 읽어요. 네. 겨울에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다녀올 수 있는 여행지 어디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겨울에 지금 겨울이잖아요. 네네. 여행지를 추천해달라고 하는 어떤 사연. 뭐 이렇게 답답하니까 아마도 어디 가고 싶으신데. 네. 2025년에 내 소망도 하나 더 여행 시간 나면 가려고 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심플하게 가려면 가까운 데가 제일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있을까요? 일본 많이 가시더라고요. 겨울에. 겨울에 일본 많이 가요. 왜 겨울에 일본을 가실까요? 눈 보러? 눈 벌어요. 눈 축제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뭐 축제가, 다양한 도시가 우리나라처럼 조명을 비치는 그런 되게 멋있는 도시들이 많이 있대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나 감기 걸려가지고. 야, 딱 편집되겠어. 멋있는 조명을 비추는 멋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어디냐고 얘기를 해줘야지. 안 가봐서 모르겠네. 아니, 어제 봤거든? 근데 내가 도시 이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다시 해? 진짜 웃겨. 근데 지금. 근데 일본이 괜찮으시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어제 내가 가려고 찾아봤거든. 네. 일본요? 응. 저는 오히려 따뜻한데. 겨울이니까. 왜 이래 진짜. 우리 감독 죽을라. 너무 웃겨. 겨울에 일본의 어느 도시요? 오사카요? 아니면 도쿄요? 아니.
그냥 조명을 비치는 뭐라 그러니? 조명을 비춰준대요 거기. 아, 조명을 이렇게 눈꽃 축제처럼 해주는 데가 있나 봐요. 아,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서 눈축제부터 네.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그 일루미네이션이 조명 비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런 도시들이 있는데 근데 삿포로는 삿포로. 눈축제고요. 근데 거기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 근데 이제 도시가 다 이쁘지만 이제 곧 축제 날짜를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잠깐만요. 됐나요? 저는 그, 일본. 뭐 저는 록봉기도 있고 저는 등등 여러 가지 있어요. 해외에서 록봉기요. 네, 록봉기도 있고 그런 일루미네이션 하는 축제 기간이 있대요. 그 기간을 맞춰서 가셔야 되니까 네. 지금 뭐 찾아보셔야죠. 나는 결론일 거잖아. 네가 찾아봐. 아 모르겠어. 네가 찾아봐. 그건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이 좋은데 일본에 좋은 도시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 도시 중에 본인이 마음에 드는 도시로 선택하셔라. 오케이. 지금 큰언니 같은 경우는 일본을 한번 가보고 네, 싶다. 이번에 겨울에 가려고요. 일본 가자고 얘기했었잖아요. 온천 여행도 있지만 온천 여행. 저는 사실은 온천 유후인인가를 가봤어요. 근데 사실 저의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너무 이 자연이 이쁘고 정적이고 정말 그 애니메이션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동네이고 너무 이뻤어요, 솔직히. 근데 너무 심심해. 근데 이제 이분이 제 목소리가 그 산 모든 도시에 울려 퍼질 정도로 너무 조용하니까. 근데 이분이 그냥 심플하게 갈 도시를 찾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을 얘기한 거 가까우니까. 심플한 곳을 얘기했지 도시를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가깝게 일본이? 원한다. 그러니까 아니면 왜냐면은 국내는 어떨까요? 국내 저는 사실은 뭐 지리산, 국내 뭐 제주도까지는 좀 심플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국내에 뭐 이렇게 차 타고 강원도, 설악산 이렇게 산 쪽으로 조금 눈이 많이 와도 이쁘고 솔직히 눈이 좀 안 와도 좀 이렇게 힐링이 좀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국내 여행이랑 해외 여행이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래도 해외를 간다는 건 뭔가 좀 약간 좀 새로움이 더 있죠. 조금 네. 더 이렇게 네. 좀 이렇게 설렐까요? 그렇죠. 국내 여행보다 저는 그래요. 네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가까운 만약에 나라를 추천한다면 일본. 그 가까운 말씀을 일본. 네. 그쵸. 저는 뭐, 요즘에 베트남 너무 많이 가시니까. 그러니까 여름 나라 가지만 좀 네. 더 베트남이나 태국은 한 4시간 반, 5시간 가야 되잖아요. 일본은 2시간. 네, 1시간 반이죠? 1시간 반, 뭐 1시간 40분 그냥 2시간 안에 다 가시니까 네네. 심플하게 가실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한다면 그리고, 추천해드린다면 그쵸. 일본을 가게 됐을 때 훨씬 편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가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심플하게 구정 때 어디 갈까? 그러면 저는 일본 가죠. 그럼 일본 추천한다. 만약에 그럼 저는 미야자키현. 미야자키현. 예, 미야자키현이 일본의 어떤 그 지방보다 태평양을 맞대어 있어요, 바다를. 저도 미야자키현의 선배 누나의 업무 때문에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가 겨울에도 약간 따뜻한 따뜻하고. 느낌. 예. 그러니까 일본 남쪽엔 좀 따뜻하니까. 그래서 그쪽도 나쁘지 않다. 그렇죠. 저희가 남쪽 따뜻한 거랑 일본의 남쪽 따뜻한 그건 좀 거랑 다르다. 예, 달라요. 훨씬 포근한 따뜻하죠. 느낌이 있어요. 편안한 느낌.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좋네요. 네,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사연을 이제 한 분 더 받아봤는데 있지 않아요? 3개 아니에요? 고민? 하나 더 할까요? 어차피 다 알아서 아. 하라고 니네끼리 알아서 하라고 조언하시면서 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물어보신 분의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네네. 너무 작아. 노안은 못 읽어 이거. 몇 폰트야? 이거 5폰트야? 진짜 네, 8폰트야. 읽을게요. 저도 안 보이네요. 이제 30대 되는 뭐라 그래요? 노처녀입니다. 결혼은 늦어지고 연애를 하고 싶은데 사람 만나는 게 쉽지가 않네요. 혹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제 지인의 후배가 30대예요? 40대예요? 30대요. 그러게요. 이거는 아마도 명쌤이 더 정답 지금 30 대가 해답을 줄수 있지 노처녀가 않을까요? 아닌데? 그러니까 30대가 무슨 노처녀야? 그렇게 생각부터를 아, 고쳐 먹어라. 그렇죠. 사회에서 아직 30대는 너무나 그럼요. 요즘에 13살인가 17살을 빼라는 말도 있잖아요. 본인 나이에서 네네네. 젊게 사니까. 네네네. 30대면 그럼 20대네요? 그죠?
30대니까 20대라고 생각하고 하고, 그죠? 그다음에 결혼은 그렇고 연애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 만나는 게 조금 두렵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코로나 이후로 이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신대요. 왜요? 왜냐면 그 자주 안 만나게 되다 보니까 계속 누군가를 만날 때 두려움이 먼저 앞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를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대인 관계가 어려워서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이 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프리랜서로 집에서 대부분 요즘 집에 재택근무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두려우니까 두려움을 좀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그러면 모임을 가던 관심 있어 하는 뭐 취미 활동을 하시던 그렇게 한 발 한 발 좀 준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쨌든 나가야죠, 뭐. 그렇죠. 어디 방에 있거나 집구석에 앉아 있거나 뭐 이러면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일단 맞아요. 남자가 있는 곳으로 가라. 근데 요즘에 제가 여기 싹 돌아보니까 한 바퀴 제가 온 지 한 2개월 정도 됐잖아요. 다시 이제 한국 겨울을 나르려고 왔는데 뭐 지방도 가보고 인천 쪽도 가보고 서울도 가보고 나이트가 또 성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자 만나 사실은 요 클럽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나이트는 부킹 문화가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좀 이런 데를 싹 돌아보는 것도 즐겨라. 만나러 그쵸, 가야죠. 맞네. 자기 나이트 한 있는 20년 중간에 됐네. 그럼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문화가 없어지면 안 되는 문화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내가 혼자서 안 되는 일들을 웨이터가 해결해 준다. 그 다음에 만약에 친구가 좀 이렇게 소개팅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들한테 좀 부탁을 해보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지금 정말 제가 좋아하는 동생 하나의 남자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딱 요 케이스예요. 근데 이 친구는 30대가 아니고 이제 벌써 40대예요. 아니구나 30대구나. 그 친구. 네. 40대가 아니죠. 30대 후반이에요. 39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시는구나. 아는데, 제가 아는 네, 그 친구예요. 그 동생 같은데. 네네. 귀엽게 생긴 친구. 그 친구가 너 도대체 문제가 뭐냐. 왜냐면 그 친구 어머니가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디를 갈 때마다 저를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제 만사 오케이래요. 저를 팔아먹은 거죠, 맨날. 과거에 나도 그런 적이 많았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저라는 이미지를 되게 좋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이 친구가 한 날은 집에 가만히 있는데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명쌤은 뭐 한다니? 너 결혼 안 시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내 책임도 아닌데 책임인 것처럼. 주변에 많이 결혼시켜줬잖아요. 시켰죠. 시켰고, 제가 원래 오지라퍼 아닙니까? 그쵸, 오지라퍼고, 이 친구가 마음에 들겠다. 원래 제가 잘 연결할 어울릴 수 때는 있죠. 저의 딱 조건이, 제 기준 딱 있어요. 기준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얘는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 이 남자의 경우는 눈을 한 단계만 낮추면 되고, 여자인 경우도 한 단계만 낮추면 되는데, 낮추는 게 어렵죠. 그래서 저는 페폭을 날리죠. 어, 니까지 뭔데 눈이 높아가지고, 중요한 거 하나만 낮춰봐라. 그렇지. 낮추면 보여요. 맞죠. 네, 그럼요.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는 왜 이렇게 직장이나 나한테 이렇게 별로 맞는 데가 없을까? 눈을 낮춰봐라. 한 군데 다 보여. 그건 그럼요. 맞는 얘기 같아요. 좋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기준이 예를 들어 제가 또 결혼식 시킨 친구 중에 여자 친구인데 이 친구는 남자의 오로지 외모만 봤어요. 그 친구. 네, 아시는 친구예요. 지금 너무 잘 사는 그 친구. 너무 잘 살지. 골프만 치고 돌아다녀요. 쉬는 시간에. 맞아. 쉬는 날에. 그래서 결혼을 잘 시켰죠, 제가. 그 친구는 잘 해준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에, 그렇다고 그 상대가 얼굴이나 뭐 외형적인 게 빠지느냐. 그렇진 않아. 솔직히. 그냥 살짝 머리숱이 없을 뿐이야.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요즘에 많아요. 약재들이 그리고 그런 뭐 걸로 해결하면 시술도 좋고 그럼요. 그런 건 다 돈이면 많이 해결되죠. 그렇다고 꼭 돈만 본 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느낌. 인성이 그렇죠. 좋았죠. 그걸 봐야 되는 그게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 숙제 2025년에 사실은 몰랐는데 제가 아까 말한 남동생 네. 그 동생이 결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올해 목표는 왜냐면 작년에 저랑 또 친한 선배의 감독이 또 결혼을 했죠. 갔어요. 그게 뭐 지금 제 12월 앞에 달에 있는 저 앞에 있는 하긴 우리 또 이 감독님이 저도 이렇게 금방 갈 줄 몰랐어요. 늦었지만 사실은 비혼주의자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알고 봤더니 너무 원했던 거야. 너무 원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안 되나 봐. 내려놨더니 아니. 어느 순간 나타났어. 그게 천생연분은 따로 있어요. 아, 그런가 봐요. 너무 우리 큰언니 같은 경우도 나이가 좀 있는 상태로 결혼하셨잖아요. 그쵸. 네. 제가 사실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저 지금 말씀드린 감독님하고 사실 되게 비슷한 케이스였어요. 네, 저도. 저희 큰언니가 결혼을 39에 하셨잖아요. 38, 12월. 39 전에. 네. 9수 9수 전에 꼭 돼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음력으로 38, 12월에 근데 결혼식을 그 했어요. 6개월 전부터, 네. 1년 전이었나 봐. 38 초죠.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저만 만나면 그러는 거예요. 야, 누나 기억이 안 날 거야. 야, 여자가 능력 있으면 됐지. 결혼이 뭐가 중요하니? 나는 물어보지도 않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그래, 맞아. 누나 결혼하지 말고 그냥 살아. 어때? 또 다음날 만나면 또 그 얘기를 해. 야, 여자가, 남자가 뭐가 필요해? 근데 알고 봤더니 어느 순간에 만나자마자 3개월인가 6개월도 안 돼서 결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는 저희 지금부터 한 10년 넘었으니까. 네.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30대 후반이면 지금 앞에 사연처럼 너무 히스테리를 주는 거예요. 주변에서 노처녀 결혼을 왜 안 히스테리를. 하세요? 근데 지금 시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보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주변에 영향력이 있지 않았나. 그러게 뭐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니까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 생각에 간 거죠. 해보고 후회하신 중이시죠?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그때 저는 알았어요. 야, 내가 여자가 능력 있으면 됐지. 남자가 뭐가 필요해? 이 얘기가 아니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 인간관계 관계를 잘하는 거. 그 사람이 얘기한 액면가의 멘트 말고 그 이면의 뒷면. 것이 무엇이었냐? 야, 나는 결혼이 너무 하고 싶어. 근데 남자가 눈에 없어. 이 얘기였던 거야. 그래서 하자마자 한 3개월, 6개월 만에 결혼을 딱 하길래 아, 그래. 그렇구나. 뒤돌아보니까 지금 이분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 사실 이 이름 닉네임으로 올리셨으니까 말은 못하고 이 친구는 나를 만나고 싶은데 진짜로 만나고 싶으면 정말 내가 얘기를 해라. 이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 주변에다가 다 달아왔죠. 얘기를 해야 돼요. 맞아요. 좋은 사람 소개시켜 달라 그러면 아마도 알아서 자기한테 어울릴 만한 분들을 소개시켜 그리고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요. 내가 요렇게 생긴 사람 이런 요런 정도의 직업군? 경제력, 그 직업군, 요런 스타일의 느낌.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 딱 만나지고, 여자분들한테 조언을 좀 해드리면, 남자를 막 혹시라도 못 만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티가 나요. 남자를, 내가 남자를 만나고 싶어. 이런 티가 나. 죄송한 얘기지만, 남자들이 정말 특달같이 그걸 알아차요. 그래서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으시다. 라면, 티를 내지 말고 차라리 머리에서 그걸 지워버리고 내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살다 보면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열심히 하는 여자를 쳐다보면서 정말 이 여자는 남자가 필요 없이 열심히 살아보다. 그 매력이 딱 느껴져. 남자 입장에서.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떨까. 좋은 방법이네요. 네. 이 지금 너무 외롭다 하지 말고 일단 그 생각을 지워버리고 어차피 외롭다 해도 만나지도 못하면서 그 생각을 좀 지워버린 다음에 열심히 일단 2025년 1년 동안 열심히 자기 일만 열심히 해봐라. 그쵸. 그러다 그렇죠. 보면 어느 순간에 나타난다. 그래도 좋은 사람 소개시켜달라고 얘기는 해야지 주변에다.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러고 잊어버려라. 네, 오케이.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충분히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자, 이번 시간은 경제 고민 상담 코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신청 안 받아요? 사실 경제 고민을 물어보면 너무 많아서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라고 제가 이제 큰언니한테 올해 첫 번째 팟캐스트에서 어떤 게 좋을까를 한번 어떤 고민이 있으면 좋을까요? 어떤 고민이 특별하게 있을까요? 뭐 경제적 고민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너무 많죠, 돈인데 너무 많죠. 돈에 연관된 것에 경제적 고민이 다 포함이 되는데 사실은 경제적 고민에서 저는 경제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부동산 전문가로서 조금은 이제 부동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고민 상담을 들어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사실은 경제가 좋아야 먼저는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경제가 좋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에 따라 경제 흐름이 많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지금의 올해 2025년도에 경제 전문, 부동산 전문
부동산 시장에 비춰서 같이 비슷하게 보시면 될 텐데, 전체적인 전문가들은 이제 부동산 시장의 하락으로 보고 있는 전망이에요. 그러다 보면 경제 시장도 별로 안 좋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올해 많은 경제에 관련된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오시면 좀 다음 시간부터는 디테일하게 그 구체적인 고민에서 고민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네. 이제 다음씩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걸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구체적인 고민, 그렇죠. 아니, 지금 오늘은 없지만. 네, 예를 들어서 온다면 뭐 내가 자산 관리 하는 데 있어서 자산 관리 플러스 부동산에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부채가 많아서 이걸 계속 보유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건 처분해야 되고 어떤 건 가져가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버는 월급에 비해서 이자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온 이자 때문에 내가 이걸 계속 부동산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많은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사실은 그거에 대한 해답이 없어서 작년 재작년에도 깡통 정세 때문에 젊은 분들이 많은 보이지 않는 자살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나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거에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지만 일부 그런 분들에 의해서 힘들어하지 나라에서는 말아라. 파산이라는 제도와 그리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고민이 어떤 건지 제가 들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솔루션을 해드렸으면 좋겠다. 저는 이 경제 고민의 아이디어를 제가 낸 건데,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적이 왜 없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럴 때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첫 번째. 근데 절대 내 탓이 아니다. 이 그죠. 사회 구조적으로 내가 아무리 벌어도 끝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잘 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뭐 대출을 잘해줄 때 대출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 대출이든 개인 신용 대출이든. 그러다가 어떤 그 이자가 높아지고 이 사회 정책이 바뀌고 부동산 정책도 바뀌고, 그렇지 않아요? 그쵸?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것들은 나라 정부나 이런 것들에서 귀속되는 어떤, 그 다음에 뭐 더 나아가서는, 깊게 나아가서는 미국의 달러 시사라든지 전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제 속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대처해야 될 것이냐, 이 차이인데, 너무 깊숙하게 갈 수는 없지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 탓 첫 번째, 내가 빚을 빌렸으면 내 탓은 맞지만 그래도 내가 죽을 만큼 내 탓은 아니다. 그죠? 그쵸. 지금 그리고 큰언니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고, 저 또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조금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지금 그 나라가 지금 되게 좀 불안정한 시대이기 때문에 다들 장사가 안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는 사업 장사가 잘못 안 되는 이유가 내 탓이 아니라는 거죠. 경제적인 여건과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는 거랑 소비가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 그럼 내가 누구 탓인가요? 주변의 환경 탓이죠. 그렇죠. 내 탓이 내 아니라 탓만이 아니고 내 탓이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그렇죠. 있다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손님이 안 오는 건 제 탓이 아니잖아요. 물론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 빚이 더 늘어난다면 그거에 대해서 내 탓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그거에 많은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다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조금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해답을 드릴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 팟캐스트를 시작한 이유가 그럴 때 저희보다도 전문가분들, 또 저희보다도 지혜가 많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이렇게 댓글로서 서로 소통하면서 어떤 방법이 있고 그쵸. 서로 이렇게 해답을 찾아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가장 그쵸. 중요한 포인트를 잊지 마시고 많은 고민들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사이다톡이라는 어떤 억울한 사연들에 관련된 이런 얘기와 또 여러 가지 코너를 준비했는데, 저희가 첫 시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코너 소개만 하고 네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이다톡이라는 그 사회 문제나 억울한 일들에 대한 요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좀 전에 저희가 경제 고민이랑 연결되는 게 장사가 너무 안 된다 2025년. 그래서 답답하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명쌤
좀 해결해 주세요. 또 제 지인들 중에서도 장사하시는 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장사가 안 돼. 어떡하면 좋겠니, 명서가. 근데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분위기 다운되면 돌아온다고 했잖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님. 장사가 그렇죠. 안 된대요. 장사가 안 되는 건 지금 전 국민이 다 느끼는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지만 네. 적어도 내가 있는 처에서 정말 너무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럽다면 거기에 대해 사연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저는 부동산이지만 제 주변에 저와 비슷한 전문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각 분야에 네. 그분들한테의 정보를 얻어서라도 저희 팟캐스트에 사연을 주신 분한테는 정말 답답하지 않은 그 마음을 진짜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시작하는 마음이고요. 그거를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해봐서 그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그렇죠, 마음입니다. 너무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네. 장사가 안 된대. 장사가 안 되니까, 아시겠지만, 이 빈집, 빈 가게들, 빈 상가들이 너무 많고, 공실이라고 하잖아요, 전문용어로. 너무 많고, 또 임대 주신 분들은 또 임대가 안 나갔으니까 수익이 안 되고, 이 악순환의 고리들이 언제 끊어질까. 사실은 아까는 명쌤의 사연이잖아요. 주변에 지인 사연. 네네. 저는 요즘에 제가 전화를 받는 사연 중에 몇 개는 부동산 쪽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한테 오는 건 그래도 제 나이 좀 건물을 갖고 계신 분이 좀 있어요. 종종. 그런데 전세를 줬는데 전세에 월세만 다 줄 수 없을 상황에 전세분들이 빠져나갈 때 예를 들어서 얻는 건물 경우 그럴 경우에 전세가 융자가 있으면 불안해서 전세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전세 가격이 내려가 있을 경우에 집주인이 돈이 많으면 맞춰서 빼주면 좋겠지만 차익이 생기니까요. 그럴 수 없는 금액이 차이가 많을 때는 그럴 때에 사실 건물주들이 입장에서는 또 고통스러운 입장이고요. 또 임차인들은 또 깡통 전세라고 해서 진짜 불안해서 들어가서 그 집주인 연락이 안 될 때는 불안하고요. 그러니까 각자 입장이 다 다른 것 같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고통스러운 게 있으신 분들이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내가 나올 때 불안함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 사연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뉴스에 나오는 깡통 전세에 비단 마음 먹고 법인으로 하는 것 아닌 이상 정말 내가 이 건물 하나를 갖고 가는 임대인인데 위치가 다 서울이 아니잖아요. 소도시일 경우에는 임대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임대인들도 지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는 전체적인 경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가격이 내려가는 전세 가격이나 아니면 월세 가격이 내려가면서 그거에 대한 거는 다 경제 흐름의 문제지 이 각자 집 주인들이나 임차인의 문제는 아니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그냥 일반 시민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건에 따라서 그 고민에 따라서 솔루션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거기에 케이스 맞춰서 바이 케이스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입장 차이들이 다 있다 보니 그래도 어찌됐던 약자들 또 좀 더 없는 분들 입장에서 해결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입장인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건물 갖고 있어도 힘들고 임차를 들어가도 힘들고 임대를 하시기도 힘들고 또 어떤 분들은 임대를 할 수 있는 게 어디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더 낮은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이거에 대한 사이다는 이제 기다려라. 좀만 있어봐라. 어쩔 수 없다. 지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좀 살고 어쨌든 지금 불안정 시기가 이 정치적인 이 불안정한 시기가 넘어가면 또 좋은 날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맞아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힘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든 답답한 얘기 지금 2025년 새해에 답답한 얘기만 하면은 또 저희 그 찐남의 사이다가 아니니까 그쵸? 제가 또 희망적인 사연을 찾다 없어. 2025년 대한민국에는 희망적인 얘기가 그닥 없다. 하지만 그래도 찾다 드리고 싶은 거. 왜냐면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직장을 나가시는 분들 꽤 많으시니까 희망적인 얘기들은 뭐냐면 2025 공휴일에 대해서 공휴일? 공휴일을 찾아왔어요. 공휴일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공휴일이 정확하게 이것도 제가 저도 참고한 내용이니까요. 혹시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주말휴일 104일과
대체 법정 공휴일 15개, 15일을 법정 공휴일 합치면 대체가 있어요? 119일이래요. 많이 쉬는 거 아닌가요? 365일에 119일이면 3분의 1은 쉬는 것 같아요. 그래야죠. 쉬어야죠. 맞네요. 그러니까 이걸로 갖고 5일 근무를 해서 그런가 봐요. 그죠? 너무 오래된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날로그 세대인가 봐요. 그래도 요 내용을 갖고 희망을 가져서 희망적인 2025년 그래 내가 이 정도 쉬는 거 3분의 1은 쉬니까 이틀에 한 번씩 일하는 걸로 꼴로 생각해서 네네.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셔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나를 안아줘라는 코너인데 나를 안아줘 코너는 사실 저희가 좀 전에 장사가 안 되시는 어떤 만약에 가게가 있거나 또 어떤 제품이 있거나 어떤 소개하고 싶은 어떤 브랜드가 있거나 사람이 있거나 이럴 때 좀 하려고 하는 코너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추천해 주셔도 되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나를 알아줘 왜냐면 요즘에 너무 홍보할 수 있는 채널도 많긴 하지만 진짜로 이렇게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저희가 이런 걸 추구합니다 이렇게 좀 더 진지한 내용 그 다음에 신념들이 담겨져 있는 브랜드 혹은 어떤 그런 분들 를 소개하면 좋은 코너인 것 같아서 아직 시작해서 저희가 괜찮은가요? 뭐가요? 저희가 그 정도 소개도 되나요? 이제 그렇게 하겠다. 만약 하겠다? 없으면 버리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많이 저희 그 시블링이 가족이 많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죄송한데 시블링이 아니고요. 시블링이요. 시블링은 약간 진짜로 제 발음이 너무 안 좋았나요? 네, 시블링. 원래는 이제 시블링인데 네. 제가 세다 보니까 시블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럼 저희 가족분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홍보하려면 많이 늘어야죠. 저희가 아직 그 정도 파워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사실 저희는 그 많이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진짜로 이 답답한 상황에 이런 사이다 혹은 이런 같은 고민 사연을 좀 나눠보고 또 어떻게 재미있는 일들이 없을까 이런 걸 도모해보는 팟캐스트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제가 2025년도 다음 시간부터는 재테크에 도움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에 여러 가지 팁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어떤 인간 관계,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좀 더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오늘 첫 찐남의 사이다 팟캐스트를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끝났나요? 이제 끝내야죠. 그래요? 그냥 쑥 지나간 것 같아요. 처음 하다 보니까 제 두 번째부터는 더 잘하겠죠? 아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잘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본 추천한 거 특히 너무 제가 가고 싶어서 가서 만나요. 근데 결론 들어보면 니네가 알아서 해 그냥. 그런데요. 그런 일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 맞죠. 어차피 다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얘기니까. 도시는 알아서. 사연을 올리는 거 방법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네, 한번 명심해 주세요. 저는 잘 모르니까. 주인공. 도시도 몰라. 죄송해요. 사연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그 찐남매 사이다라는 카카오 채널 개설을 해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친구 신청해 주시고 친구 몇 개 꼭 해주시고 저희가 소식을 그쪽에 올리면 이게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해주시면 좋고요. 거기에 친구 사연, 그러니까 사연 신청란 같은 구글 폼이 있어요. 거기를 활용하셔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플랫폼에 저희 안내가 다 있으니까 저희가 정보란이라든지 또 이메일을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찐남의 사이다 첫 번째 팟캐스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시블링들. See you later.